트럼프도 김정은도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걸 원하지 않았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실린 내용입니다. 사실이라면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판문점 회동 당시 볼턴 전 보좌관은 몽골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동 전날 청와대 한미 정상회담에만 참석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통과할 그때는 먼저 몽골로 출국했던 건데요. 실제로 당시 자신의 SNS에 몽골에 와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판문점 회동 과정에서 처음부터 배제됐던 볼턴이 늘어놓는 이야기를 믿을 수 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판문점 회동이 있은 뒤 2달 만에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SNS로 해고를 당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회고록 발간 소식에 볼턴이 병든 강아지처럼 해고된 것에 대해 복수를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신뢰할 수도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볼턴의 회고록, 오늘의 프레스콕입니다. 네, 볼턴의 해고로 굉장한 파장을 좀 낳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오늘 좀 배포가 됐는데 이미 온라인에서는 회고록 전문이 또 이 한국에서는 번역본까지도 이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사실 이 볼턴이 판문점에서 북한과 김정은 또 트럼프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3인이 만나는 그 역사적인 그 현장, 저희는 이제 작년에 그걸 보도하면서 굉장히 세계적인 장면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열심히 보도를 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가고 싶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거부했고 그것을 받아서 미국 측도 거부했고 3차례나 동행 요청을 계속한 끝에 겨우겨우 문재인 대통령이 저 자리에 합류할 수 있었다. 이런 이제 볼턴의 회고록 내용이 나와서 굉장히 다들 사실은 충격을 받았는데 정작 볼턴은 저 당시에 회담장이 없었다면서요? 예. 예. 뭐 지금 나타납니다만 SNS에 예. 본인이 몽골에 가서 도착했다는 걸 예. 올렸고요. 그러니까 동선이 이미 드러난 이상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볼턴의 회고록의 영문판에 첫 시작 대목에 보면요. 예.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예. 이를테면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의 다양한 카드를 예. 제공해 주는 게 국가안보보좌관의 역할이다. 이런 예.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볼턴이 판문점 당시 남북미 정상회담에 없었더라도 예. 본인이 내용을 다 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렇겠죠. 예. 그러나 지금 기자가 리포트를 했고 또 앵커가 얘기했듯이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세세하게 어느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표현으로 예. 반대를 했고 또 다른 참모들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했는지 이런 예. 거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이 없었기 때문에 예. 좀 신뢰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볼턴의 회고록 파문을 보면서 이게 정말 미국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상업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직전의 보좌관, 직전의 백악관 핵심 참모라는 것 때문에 또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예. 그러나 이런 식의 부문 볼턴이 정작 판문점 회담에 대해서 본인이 마치 눈으로 본 걸 쓴 것 같이 했는데 이게 실은 본인은 몽골에 있었다라는 예. 점 하나. 또 하나, 볼턴이 그만둔 게 불과 작년 10월입니다. 예. 작년 10월이면 불과 8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미국은 각 부처마다 각 자리마다 현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방송 출연이나 또는 이런 책을 써서 본인이 직무상 취득한 기밀, 국가안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예.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제한 기간이 다 있어요. 그러나 볼턴의 경우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사후에 나오는 얘기로는 백악관 리걸 카운슬 오피스에서 무려 400군데에 지금 수정을 요구했고 예. 그 수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면 법적으로도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고 감옥에 하지 보낼 수 않습니까? 있다, 예. 볼턴을. 예. 그러면 형사처벌이 예.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바로 그런 점이 예. 볼턴의 얘기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예. 그런 점을 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처음에 볼턴의 회고록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워싱턴 정가 또 우리도 그렇고 굉장히 크게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는 볼턴이 제대로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선 얘기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좀 무게추가 많이 기운 것 같습니다.
이 볼턴의 회고록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민감했던 판문점 회담, 또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 또 한미 정상회담 여러 등등과 관련된 중요한 외교적인 정상회담과 관련된 뒷얘기가 나올 때마다 궁금해지는 게 북한은 그러면 지금 이 볼턴 회고록 얘기를 들었을 텐데 파악했을 텐데 반응이 뭘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하는 듯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회담이 결렬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 태워서 너 저기 평양에 데려다 줄게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얘기가 실려 있으니까 북한 측 반응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북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 회고록 관련해서 어떠한 예. 반응도 나오진 않았는데 이 태영호 의원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좀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볼턴 회고록을 보면 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차에 두고 갔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전에.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북한은 김정은 친서를 김정은과 같이 취급을 한다. 김여정도 김정은 친서만큼은 항상 갖고 있는데 하물며 김영철이 친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는 큰 사고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 외무성이 발칵 뒤집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서는 누구든 대표단이 돼서 해외를 다녀오면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예. 김영철이 당시에 바로 이실직고하고 용서를 받았는지 지금까지 이를 숨겨왔는지가 궁금하다고 했는데 당시에 김영철이 김정은에게 이실직고하지 않았다면 예. 당장 최고 존엄을 속인 불경죄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 고 부원장님에게 조금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외교관 출신이니까요. 김영철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6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5월 달에 한 달 전에 워싱턴을 방문했죠. 백악관을 갔는데 김정은 친서를 차에다 두고 와가지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통역관이 그냥 열심히 뛰어가서 그 친서를 갖고 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좀 있고. 그리고 하노이 회담 결렬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너 기차 타고 여기 왔냐? 내가 갈 때는 너 내 비행기 태워서 너 평양에 데려다 줄게. 이런 얘기까지 하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만약에 평양에 전해진다면은 도대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저는 총체적인 평가를 먼저 좀 하고 싶은데 예. 지금 북미 대화, 뭐 남북 대화, 뭐 한미 대화 다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백악관 그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 국가안보국장이, 모든 것을 이렇게 따옴표 형식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이런 책을 내는 것은 저는 이거는 상당히 좀 맞질 않는다. 이게 엄청난 파문들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다. 예. 실제로 보면 저도 뭐 영문도 보고 번역본도 오늘 새벽까지 예. 다 봤는데 이렇게 따옴표 놓은 거에 많아요. 이거는 볼턴이라는 사람이 유엔 대사도 했고 헤리티지 대단에서 연구원도 했기 때문에 예. 많은 것을 적습니다. 옆에서. 예, 예. 그러니까 저는 판문점 회담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데 이게 판문점에는 안 왔지만 그 진행되는 과정은 볼턴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알고는 있었겠죠? 있었겠죠. 그런 점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저도 외국에 특사로 많이 갔는데 김영남 최고상임위원회 위원장 친서는 그 나라 대통령한테 가는 친서는 자기가 가방 옆에 딱 잘 때도 가방 옆에 놓고 자요. 그건 수행원들이 들지도 않습니다. 예. 김일성의 친서는 그게 어느 정도의 무게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저거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 정상회담을 진행하기 전에 미국의 대통령을 직접 만나러 간 김영철 예. 부위원장이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가면 이 큰 차에다 우 가면서 이렇게 다니는 그랬죠. 예. 그런 차들이 특사랑 오면 가는데 그걸 놓고 내리고 웨스트윙인지 들어갔는데 친서가 없어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저걸 보고를 안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고요. 하면 큰일 나죠. 그러면 정말로 난리가 날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평가한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평양에 가는 길에 평양에 데려다 줄게 이런 말 같은 거 그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지금 아마 북한 외교관들은 해외 나와 있는 외교관들 다 찾아볼 겁니다. 지금 원문들 다 찾아볼 건데 이게 주는 후폭풍은요 예.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 북미 관계, 남북 관계, 한미 관계 이게 지금 예. 소용돌이에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한미 양쪽 행정부의 분위기는 볼턴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이 좀 허풍되게 또 잘 모르면서도 과장되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볼턴은 남북 그리고 미국의 정상들의 어떤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식의 얘기들을 많이 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최은미 기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을 했는데 문제는 이 강경파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볼튼이 늘 또 마찬가지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늘 반대를 해서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의 이 관계 진전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김종대 전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볼턴이 방해꾼 역할을 했다는 거는 그건 너무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김 의원이 김 전 예. 의원이 얘기하는 또 하나가 폼페이오 장관인데요. 예. 폼페이오 장관의 이중 플레이에 너무 놀랐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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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예스맨인데 뒤만 돌아서면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거죠. 볼턴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 욕도 하고. 예, 그렇죠. 뭐 그런 일도 있었다고 이제 써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무 협상은 폼페이오 장관이 거의 다 총괄을 했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과는 이야기가 잘 되다가 이제 실무진으로만 넘어가면 북핵 협상이 항상 좀 어려움을 맞는 과거에 저희들이 보면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핵심에 폼페이오 장관이 있었다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다 될 것처럼 얘기하고 실무 협상에만 나가면 뭐든 안 되는 쪽으로 만들어내는 게 폼페이오 장관이었다라고 볼턴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은 자기는 이제 무릎을 탁 쳤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에 이 박지원 전 의원 예. 등등 그 원로들과의 만남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미국 같은 나라는 탑다운 예. 방식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해라 하면은 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예. 대통령도 설득을 하고 다 했는데도 밑으로 내려가면 전혀 일이 안 되더라. 실무진에서 예. 전혀 일 처리가 안 되더라. 그걸 보고 나는 좀 너무 아쉬움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예. 했었는데 그 이야기하고 맥락을 봤을 때 일맥상통하다. 볼턴이 한 예. 얘기가 어느 정도 어느 측면에서는 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볼턴이 얘기하는 게 이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게 문 대통령, 정의용 실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상회교를 만들어냈다라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문재인 대통령과 예. 지금 정부를 칭찬해 줄 만하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볼턴이 모르는 남북미 정상들 간의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볼턴은 그것을 잘 모른 채 회고록에서 이게 좀 뭐랄까요, 혹평 비슷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자, 김종대 전 의원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했던 중재자 역할과 관련된 영상도 좀 보겠습니다. 17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통일부 장관 출신들 그 원로 이렇게 대화를 하신 적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트럼프 대통령까지는 다 설득했다. 그래서 3자 정상, 남북미 정상은 완전히 합의했는데 실무진들이 뒤집었다. 네. 실무진들을 설득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 회고록을 보니까 그런 진실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저희가 이 볼턴의 회고록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설득해서 결국은 북한 접근을 이루어냈고 아직은 불완전하지만은 네네. 그래도 정상 외교를 결국 만들어냈다는 건 큰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거거든요. I told President Trump that in our meet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said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and he expressed his eagerness to President Trump as soon as possible.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I also want to thank your First Lady. She has a tremendous spirit and vitality and a tremendous love for your country. I said that to the President. First thing I said was how impressive the First Lady was, and great woman. So I just hope you tell her that. 북남조선과 미국의 최고 순회들이 분단의 선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만나는 자, 어쨌든 우리 정부는 나름의 운전자 역할 제대로 했고 또 이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좀 잘했다. 이게 아마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당국과 또 미국 행정부 당국의 공통되는 의견 같은데, 자, 그렇다고 해서 볼턴의 얘기를 다 허풍으로만 볼 것인가? 야당 쪽은 좀 분위기가 다르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야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조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혼자만의 통일 아젠다 완성을 위한 짜깁기와 보여주기식 쇼맨십이 난무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결국 기만당한 국민의 불신만 남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통합당 논평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운전자, 조종자라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 매달렸다는 건 큰 충격이다라고 밝히는 등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을 했고요. 반면 여당에서는 이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판문점 남북미 정상들의 만남의 실무 책임자였다. 그런데 볼턴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너무나 많다. 자신의 책을 팔기 위해서 혈안이 됐다 이러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한정 의원도 볼턴 같은 허접한 매파의 선동에 휘둘리면 가장 피해를 입는 건 북한뿐이다. 라면서 이 볼턴의 회고록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여권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 당시에 그 자리에 좀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요청해서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조금 더 저희들이 신중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볼턴의 회고록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배려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조롱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곳곳에서 확인이 됩니다. 볼턴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He believes that Kim Jong-un loves him. I don't know any other explanation. I think Kim Jong-un gets a huge laugh out of this. I mean, these letters are written by some functionary in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 agitprop office. And yet the president has looked at them as evidence of this deep friendship. Even if it were a deep personal relationship, it doesn't change the fact Kim Jong-un is never going to give up his nuclear weapons program. 최현민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서 my friend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뭐 굉장히 나는 김정은을 좋아한다 뭐 이런 표현을 여러 차례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볼턴 얘기 들어보면 뭐 사이코라고 하기도 했고 뭐 김정은을 굉장히 조롱하고 비행기 태워서 평양 데려다 주겠다는 얘기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맥락이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뭔가 이제 친해지면 좋을 사람, 자신에게 도움이 될 사람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쪽에서 친서가 오면 그 친서를 이제 사실은 북한 노동당 선전부 직원들이 다 썼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굉장히 깊은 우정의 증거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들과의 자신과 각국 정상들과의 친분 그거를 이 미국과 뭐 예를 들면 뭐 중국,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좋다 나쁘다를 내가 시진핑과 친하다 안 친하다 이런 걸로 판단을 한다고 굉장히 철학이 없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김정은과 관계가 좋으면 미국이 북한과 관계가 좋은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외교를 대하는 자세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가볍다라는 비판도 했습니다. 볼턴은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낚였다, 속았다, 그러니까 훅투됐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고 좀 뭐랄까 갖고 놀았다 이런 식으로 볼턴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맥락을 쭉 한번 읽어보면 어떤 건가 하면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중재를 한 거, 그건 뭐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대했는지 그런 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실제로 앞에서는 막 좋은 관계고 이런데 뒤에서는 뭐 사이코라고 그러고 이런 이야기 같은 거 하면 이거는 실제로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 회담을 할 때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최선의 말들을 해서 상대방을 동화시켜서 얻어내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돌아서 저 사람 고집불통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속 내용들의 이야기가 지금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는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한테 번역이 다 돼서 올라간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아마 펄펄 속았다는 거 알게 되면 굉장히 화를 내겠죠. 그리고 내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다 이게 결국은 나를 낚고 자기 사진 찍고 자기 재선을 위한데 그런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야 그러면 미국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볼턴 회고록 보지 마라, 그거 믿지 마라 이렇게 자꾸 설득해야 되는데 그게 될까 모르겠어요. 이 트럼프 정부 임기가 만약에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북미 관계 개선이란 일절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성향을 보면 바이든이 미국 대선에서 우위라고 하지만 미국 민주당은 사실 대외 정책에서 공화당보다도 오히려 더 보수적인 경우가 있어요. 더 대북 강경하죠. 특히 강경할 수 있어요. 대북 문제에 관해서는. 트럼프처럼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상황이 반전되고 이런 거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아마 저울질을 하겠죠. 북한이 지금 대북 전단 이후에 쭉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제재 완화입니다. 해제. 제재 완화, 제재 해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미국에 전했다고 예. 하는 것도 볼턴도 책에 그렇게 썼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 예. 그리고 영변 핵 시설 철거하겠다고 예. 했다. 그 대신 제재를 일부 완화해 주자. 예.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볼턴이 반대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 거냐 말 거냐 예. 이건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이 볼턴의 책 내용 중에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거 있죠. 이거에 대해서 예. 야당이 저는 직접적인 반응을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게 다행이다 싶은 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북미 그리고 남북미 회담을 사진 찍기용으로 접근을 했다 이렇게 예. 표현을 했잖아요. 이거는 우리 국민으로서는 정말 북한 문제,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제대로 풀리는 게 우리에게 명운이 걸려 있는 거라는 진지한 접근을 한다면 과연 그렇게 사진 찍기용으로만 한 거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정말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그래도 2017년 2월 이전에 한반도의 남북한의 긴장 관계가 고조돼서 어찌 보면 뭐 전쟁 직전까지 간다고 했던 거와 그 이후에 2년 동안 전개됐던 어찌 보면 해빙 무드 이게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 이거는 진영 논리를 떠나서 정말 한반도의 평화 정착 그리고 길게 봐서 봐야 될 그 여정에서 볼 때 좀 진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실은 좀 얄미운 또 국가가 또 이제 있습니다. 회고록을 보면은 특히 이 북미 정상이 만나서 종전선언,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베가 그렇게 트럼프한테 절대 그거 해주면 안 된다라고 말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이걸 뭐 우리 측 입장으로 해석을 하면 아베가 이간질한 게 되는 거고 볼턴 입장에서는 이간질이 아니라 나와 뜻을 같이 했다. 같이 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우리와 북한과 이 평화 모드가 계속 유지됐을 때 가장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는 국가가 바로 일본이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북한이 평화 모드 이후에 만약에 통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통일이 된다면 더 강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강한 코리아를 두려워한 거다. 그렇죠. 인접 국가고 바로 이웃하는 국가인데 그 국가가 계속 힘이 세지는 걸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아베 성향이 워낙 극우 성향이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것도 또 사실이고요. 근데 보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다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까지 다뤄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베가. 근데 이건 이제 볼턴의 주장하고도 똑같아요. 근데 이게 왜 우리 측에서는 이간질이 되냐면 당연히 이 같은 요구를 하게 되면 북한에서는 우리 숨통을 조여온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하라고 한 것은 북미 협상 결렬시키라는 것밖에 얘기가 되지 않는 거죠. 이 외에도 뭐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하는 길에 워싱턴에 또 한 번 들러서 아베가 북한에 너무 양보하지 말라. 이런 뭐 불필요한 충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왠지 참 이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뭐 일본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참 아베 총리는 참 호감이 가지 않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